저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와서 일기분들 또 마지막 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기분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집이 멀지 않습니다. 부천의 상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흥에서 하고 있는 몇몇 축제, 뭐 개콘 축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몇몇 축제를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와서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논문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의 내용을 보게 되게, 강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축제 일반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사시사철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축제를 우리는 늘상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당황해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에서는 축제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축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을 축제 얘기를 할 때 마을 축제가 뭡니까? 또 물어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덜 정리가 돼서 조금 이제 말씀을 헤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을 축제는 지역 축제의 축소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외국의 마을 축제와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축제에 대한 사례를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축제, 뭐 한문으로 축제, 그다음에 영어로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붙여놨는데, 혹시 축제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축제를 만드는 데에 직접 참여를 해보셨던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축제의 맛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줄에 계신 분이 조금 만만하죠? 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축제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주민과 함께 나누는 거.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즐기는 거. 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나누는 거, 주민과 함께 즐기는 거, 두 가지 나왔습니다. 단합을 위하는 거. 네. 또 소통하는 거. 또 전통계승. 아주 좋은 얘기만 골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요인이 우리가 대충 잡아도 정교성부터 시작해서 비일탈성까지, 비일상성까지 약 30 몇 가지의 속성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속성 요인 중에서 우리가 축제가 뭡니까 하고 마이크를 확 집어내기면은 즐기는 거, 신나는 거, 재밌는 거, 노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 전통 문화 계승하는 거, 이런 조금은 고차원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조금은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축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요인이 30개가 넘는 중에서 뇌리에 남아있는 즐겁고 신나고 재미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축제가 무엇인가? 마을 축제란 무엇인가? 마을 축제 만들기와 그다음에 국내 축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축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축제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써보니까
축하할 축자와 제를 지낼 때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조선조에도 축제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네, 조선시대에 있었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고 없었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축제라고 하는 단어는 조선조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축제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례. 마을에서 하는 축제일 경우는 동제, 그 다음에 산제, 대동제 이런 얘기를 써왔죠. 근데 그것이 마을을 벗어나서 조금 더 규모가 커지거나 장소적인 사이즈가 좀 커진다고 봤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는 대동제라는 얘기를 썼죠. 대동제라는 썼고 비슷한 말로 써왔던 단어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잔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잔치가 조금 더 커져갖고 나라에서 잔치를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국행대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국행대제는 앞부분에 큰 자를 붙여서 큰 잔치라는 명칭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잔치, 대동제, 동제 이런 단어는 쏙 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부터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왜 축제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페스티벌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축하하고 제를 먼저 지내고 축하한다는 의미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단어가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는 일본에서 활력 쓰고 있는 맞질이 한문으로 표기되면 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제라는 용어를 갖다가 차용을 해서 한국에서 현재 축제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어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현재 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일본에서는 맞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제라는 명칭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중국에서는 무슨 축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국에서는 축제를 이야기를 하기를 무슨 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춘절이라는 명칭을 쓰죠. 춘절이라는 게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새해, 정월, 초하루 행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년을 축하하는 의미의 축제를 갖다가 춘제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몽골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나담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역마다 축제를 부르는 명칭은 틀리지만 어차피 가지고 있는 본질 요소는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조합어라고 신조어로 말씀드렸는데 축제는 축하의 제전 또는 축하와 제사로 정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같이 준비되어진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러한 것을 축제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연속극 같은 거, TV 이제 드라마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덕여왕이라든지 고구려 주몽이라든지 이런 사극을 봤었을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왕이 나와서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오니까 비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하거나 가뭄 흉년이 들었으니까 풍년 들게 해달라거나 이런 제를 먼저 올리죠. 제를 올리고 나면은 준비되어 있는 음식을 왕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하사를 하고 하사된 음식을 막 먹고 마시면서 놀다 보니 거기에 음주 가무가 꼭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축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축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여기에 보셨듯이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더 강하다 보니까 축제는 종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성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축제 속에는 종교적인 제의식이 포함되어진 축제가 불과 5%가 안 됩니다. 그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가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행해왔던 축제의 이름만 빌려서 현대에 새로이 만들어진 것을 재생산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축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00년 됐어요, 500년 됐어요, 1000년 됐어요는 축제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이 조선조에서 근대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축제의 모든 의미, 그 다음에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다음에 축제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 단절됐었다는 사실이죠. 왜 단절이 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선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고 대한제국이 이제 넘어가면서 외세 문물이 들어오고 일본 침략이 들어왔죠. 그리고 일본 36년에 일본의 그 침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둘, 셋이 모이게 되게 되면은 싸움한다고. 자기네한테 총불이 대민다고 사람들 모이질 못하게 해서 축제를 갖다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들어온 것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미군에 의해서 미군이 들어올 때 맨 앞에 앞세운 게 뭐를 앞세웠을까요? 십자가를 들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맨 앞에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게 되게 되면 밀가루를 줬다라는 사실이죠. 가닥가루를 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맛있어, 좋아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내박혀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쪽에서 생각을 할 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는 미신적인 요소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말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서히 사람도 성격 개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생각 개조를. 그 과정에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의 축제, 마을, 동제 이런 것이 없어진 시기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새마을운동입니다. 여기 아마 옛날에 그 노래 부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다가 2절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높이고 그랬죠. 초가집을 없앨 때 초가집만 없었을까요? 마을 입구에 있는 당, 마을 입구에 있는 성황당,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솥대, 장수 모조리 없앴다라는 사실이죠. 길 넓히고 초가집 없앨 때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절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단절이 된 상태에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그 법령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됐죠. 그때 우리나라에 개최되던 축제가 약 350개에서 430개였었습니다. 1995년에. 지금 몇 개일까요? 지금 대충 20년 지났습니다. 그죠? 20년 지났는데 대충 현재 우리나라 축제가 몇 개쯤 될까요? 10,000개. 아, 많기도 해라. 자, 몇 개? 1000개. 쓰시는 게 조금 더 쓰세요. 자, 몇 개? 2000개. 조금만 더. 3000개? 좀 내려. 2500개 정답입니다. 한국의 축제는 작년 10월 달에 문화관광부의 그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오은성 박사가 전국에 있는 축제 리뷰를 해갖고 일정한 기간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축제를 개최를 하는 거를 리뷰를 해봤더니 약 14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의 축제가 과연 몇 개가 될까? 그래서 금액은 1억 이상, 기간은 3일 이상, 그 다음에 마을 중심이 아니라 마을을 좀 벗어난
시, 군구 이상의 축제를 갖다가 리뷰를 해본 게 2,467개였습니다. 그런데 2,467개가 되다 보니 지금은 조금 늘었고 그렇겠죠. 왜? 없어진 것도 있지만 새로 만드는 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약 2,500개의 축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렸듯이 20년 전에 400개 조금 넘던 것이 370개에서 430개 요 사이에 돼 있던 축제가 불과 20년 만에 몇 배? 5배. 그죠? 그런데 그 2,500개의 축제를 가지고 매월 5월달, 매월 10월달에 신문지상, 미디어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나쁜 의미로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2,500개밖에 안 되는 축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축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써야 될까요?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맛지리가 1년에 몇 개쯤 될까요? 일본에서 개최하고 있는 맛지리는 약 2만에서 2만 3천 정도, 맥시멈으로 봤을 때 2만 5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하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1년에 몇 개쯤 할까요? 약 10만 개. 그러면 스페인이나 일본 우리보다 잘 살죠?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3시간 반 걸리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년에 개최되는 축제의 숫자가 몇 개쯤 될까요? 몇 개쯤 될까요? 5,000개. 조금 더 쓰세요. 약 1년에 12,000에서 17,000 사이의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500개, 그 다른 나라에 비하게 되면 세 발의 피죠. 조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제공화국이라는 미명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주도 옆에 마라도라는 데가 있죠. 그죠? 거기에서 청보리 축제라는 걸 합니다. 청보리 싹 발로 팍팍 밟는 청보리 축제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꼭대기인 고성이라는 데까지 가면은, 고성에 가게 되게 되면 뭐를 하냐? 명태 축제를 합니다. 고성 명태 축제부터 제주도 옆에 우도 마라도까지 축제를 개최하는 모든 축제 내용이 컨텐츠가 비슷비슷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축제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무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텐트 쫙 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의자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텐트에 보게 되게 되면 페이스 페인팅, 바디 페인팅, 네일 아트, 뭐 만들기. 여기에 가게 되게 되면은 축제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음식 부스 쫙. 이게 우리나라 축제의 현실입니다. 그죠? 똑같잖아요. 청보리 축제에 가게 되게 되면 얼굴에다가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것이 뭐를 만들어주냐? 청보리 그려줍니다. 고성 명태 축제를 가게 되게 되면 얼굴에 그려주는 게 고성 명태를 그려줍니다. 그거만 틀려요. 본질적인 컨텐츠는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축제공화국이라고 하는 미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어떻게 봐줘야 될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이 축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축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요인 이해하고, 그리고 축제를 만들어낼 때 지역의 장소성,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문화성까지 가미가 된다 그러면 똑같은 축제가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개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축제일까요? 봄에 개최합니다. 무슨 축제일까요? 벚꽃 축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
벚꽃 축제가 전국에서 몇 개쯤 될까요? 대충? 한국에서 개최되는 벚꽃 축제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만 벚꽃 축제를 제외했을 때 약 3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벚꽃 축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진해에 가면은 진해 군항제라는 게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부터 이게 꽃이 폈다 없어졌다 폈다 없어졌다 하면서 서울로 계속 올라오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갖고 서울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합니다. 서울 여의도 옆에 있는 군자동 아차산에서도 벚꽃 축제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벚꽃 축제를 하는데 지역의 장소성, 지역의 정착성, 지역의 문화성이 없이 벚꽃이라고 하는 데에만 충실하다 보니, 벚꽃이라는 단어에만 충실하다 보니 전국의 축제의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충무공, 이순신 하게 되게 되면은 지나가는 코 흘리게도 다 아는 인물입니다. 그죠? 역사 인물로. 그러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진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게 38개입니다. 서울의 중구에서 하고 있는 이순신 축제부터 충남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바닷가, 해안가에는 이충무공과 관련되어진 모든 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이충무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재작년에 나왔던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명랑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게 되면 무슨 얘기하죠?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얘기했습니다. 13척밖에 없는 그 명랑대첩을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명랑대첩 축제라는 타이틀로 바다에서 우리가 말하는 울돌목에서 그 축제를 재현을 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이제 축제가 개최가 될 건데 9월 둘째 주입니다. 개최가 될 건데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들 영화 보셨듯이 이충무공이 갖고 있는 배가 무슨 배입니까? 어선, 판옥선, 그죠? 근데 거기에 뭐죠? 뭐가 나올까요? 거북선이 나와요. 거기에는 거북선은 있을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충무공이라고 하는 분의 사람의 충실하다 보니까 이충무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거북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북선이를 맨 뒤에 해전 재현을 하는데 위에서 일본배가 쭉 내려오고 진도대교 거기 밑에서부터 우리 아군배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맨 뒤 따라오는 게 거북선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거북선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여수에서 하고 있는 거북선 축제에 나와야 됩니다. 이충무공이 충실했기 때문에 거북선이 명랑, 진도에도 나온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거기서 그 지역에 더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해남에서 진도 넘어가는 바로 밑에가 울돌목이라는 바다인데 거기에 진도대교가 있습니다. 진도대교가 있는데 섬하고 육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죠. 그러면 다리 초입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다리에는 다리 초입새에 조각상이 하나씩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남 쪽에 다리 좌우측에 보게 되게 되면 거북선, 가운데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전라남도 축제 평가위원이거든요. 선정위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북선 없애. 빨리 없애. 지금까지 안 없애고 있습니다. 이충무공에 충실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장소성, 지역성, 정체성 혹은 문화성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북선은 없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축제는 똑같고 그 다음에 축제공화국이라는 미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축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축제가 과거에 제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축제가 지금은 제의적인 부분은 샥 빠져버리고 오로지 노는 거, 신나게 노는 거, 신나게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오는 거,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래 관광객 몇 명이 왔다 갔는가를 카운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축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구 잘못했을까요?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 잘못했느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를 평가하고 있고 축제에 관여하고 있는 축제학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속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왜? 한국에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축제라고 하는 영역을 선점한 학자들이 누구였냐? 인문학자나 문화인류학이나 민속이나 무속이나 예술 쪽에서 먼저 선점을 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관광학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관광학에서 선점을 하니 저도 관광학자입니다. 관광에서 선점을 하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몇 명 왔다 갔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왔다 갔는데 1인당 얼마 썼어. 그래서 여기에 얼마 남았어.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그게 이 관여해서 일을 했어. 이런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축제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 축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요 동네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좋은 거 있어. 이거 좋네. 이거를 살며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네 축에다가 툭 집어넣죠. 여기에 붙어있는 상표조차 똑같이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제주도에서 둘레길이라는 거 만들었죠. 그거를 요 바로 옆에 멀지도 않아요. 강화에서 둘레길이라는 거 만들었었습니다. 둘레길이라는 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단어지만 둘레길이라고 제주도에서 열심히 만들어갖고 막 하고 있는 거를 강화에서 쑥 쓴다라는 걸 명칭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강화 역사 뭐 돌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카피 불법 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요거를 갖고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로 만든다 그러면 맨 위에 귤 있고 그 다음에 자두 있고 맨 아래에 파인애플이 있는데 요거 순서 바뀔 겁니다. 그죠? 왜? 우리 지역엔 오렌지가 귤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린 이거 사과로 바꿀래. 우리 파인애플 많아. 파인애플 맨 위로 올려. 이렇게 바꾸겠죠.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장소성에 관련해라고. 근데 이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받아보니까 야 우리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야 우리 동네 자두 없잖아. 그냥 가.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축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배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오늘날 축제는 도시화 산업화되고 복잡 다양화되면서 제의적 기능은 확 줄고 여기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확 줄고 유의성이 강조됐고 최근에는 참여와 체험이 강조되는 삶의 축제, 생활의 축제로 발전을 했다.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유의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의적인 기능 갖고 있는 제사를 지내겠다는 축제를 한다. 난리 납니다. 어디서 난리 나느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난리 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신길동에 가게 되게 되면은 신길리라고 하는 거기 그 도당굿을 하는 그 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당인데 골목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그 골목이 아주 좁은 골목이죠. 오래된 신길리의 부군당에서 부군당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부군당이 있는 곳이라면
저 문 바깥쯤 되게 되는데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두말도 안 해요. 제의 올리는 날 교회에서 스피커 바깥으로 뺍니다. 왜 바깥으로 뺄까요? 찬송가 틀라고. 저기에서는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이 부딪히니까 문학만이 부딪히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바깥에 스피커 틀어놓고 찬송가만 트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가갖고 답답한 게 저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여기 신길리에 있는 이 부근당은 서울시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굿을 하고 있는 내용은 한양굿이라 그래갖고 역시 서울의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종교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바깥으로 스피커 뽑아갖고 찬송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 역정을 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라고 역정을 냈냐? 교회 만든 지 얼마 되셨어요? 설립하신 지 한 60년 됐는데요. 이거 500년 됐거든요. 블로도론돌이 박혀있는 걸 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처용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처용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라 향가 속에 나와 있는 두 다리는 내 건데 두 다리 바깥에 나갔다 놀러 들어왔더니까 그 어설프시 보여지는 그림이 두 다리는 내 건데 두 다리는 누구 건지 모르겠다. 에헤라디야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게 향가 속에 있는 처용가입니다. 그 처용과 관련되어진 축제를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울산에서 처용문화제를 20년이 좀 넘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재작년에 그 지역의 기독교 신자분들이 처용문화제 하지 말자고 7만 명 서명 운동했습니다. 왜 그 축제 못하게 했을까요? 의미 세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 다리가 두 개는 내 거고 두 개는 내 게 아니니 어린아이들한테 비윤리적인 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게 비윤리적이다. 라는 얘기에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처용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곧 샤머니즘, 미신적인 요소다. 그래서 교회 쪽에서 봤었을 땐 비종교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분들한테 제가 작년에 그 평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신라 시대에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향교,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거는 우리나라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몇 년 됐죠? 신라 시대면 지금쯤 따지면 한 1500년, 2000쯤 됐겠죠? 그것을 교회분들이 오셔갖고 이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들도 저놈도 사탄이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도 갑자기 저도 졸지에 저놈이 됐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축제의 제의적인 요소가 빠지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죠. 그래서 현대 축제는 유의성만 강조되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뿌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만 잔뜩 양산되어지는 축제로 변질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대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축제로 변질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축제의 그 분류를 한번 해보게 되게 되면은 모든 대한민국의 축제는 저 속에 분류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부 지향성, 외부 지향성, 쌍방향성. 이 지향성이 어디냐? 보는 타켓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 주민의 화합과 지역 주민의 단결. 이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부 지향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지역 주민의 화합과 지역 주민의 일체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결론은 내부 지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갖고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물건 팔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는 외부 지향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를 대충 믹서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돌 하나 던져갖고 짱돌 하나 던져갖고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쌍방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개최할 때 외부냐 내부냐 쌍방향에 따라서 타켓이 확실하게 틀린다라는 사실이죠. 지역 주민들끼리의 화합을 위한 축제 쌍방향 여기 내부 지향성 축제를 할 때 홍보라든지 외래 관광객 끌어들일 이유가 없죠. 그죠? 반대로 외래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조금은 적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의 기획서를 보게 되게 되면 아니 기획서 말고 기본 계획이 아니라 그래갖고 시군구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지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거기에 뜩 보게 되게 되면 주민화합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본 축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틀리면 타켓이 틀리고 타켓이 틀리게 되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방향이 바뀌게 되면 내용의 콘텐츠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홍보 전략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기획서 만들어진 걸 갖고 행사를 하는 행사 운영이 바뀌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그러다 보니 죽도 박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 방식입니다. 관주도형, 민간주도형, 그래서 네트워크형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단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90% 이상이 관주도형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 매개체를 만들어서 축제위원회, 축제조직위원회, 축제실행위원회 혹은 문화재단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민간 주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젊은 그 동네 지역의 그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형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축제를 만드시는 분들,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 대한민국에서는 관주도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축제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간으로 이관시켰다 그래갖고 그 축제가 그대로 너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돈을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이 어디죠? 관이에요. 관에서 돈을 지원을 하는 축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간섭하지 마라.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담당자가, 담당 주무관이, 담당 계장이, 담당 과장이 돈 지원했는데 정산서 올라올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겠죠. 왜? 돈 이거 제대로 안 썼으면 난리 나는 거야. 누가 좌천되거나 잘리죠? 민간단체 안 잘립니다. 담당 공무원 애들 말 맞다나 총 맞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누가 돈 지원하고 누가 그거 갖다가 옆에서 빠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간에 매개체로 문화재단이라 이런 걸 했는데 역시 거기도 관주도형으로 보시는 게 정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는 운영 방식에서 개최 목적, 주민화합형부터 경연 경기형까지 있는데 요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냐 외부냐 쌍방향에다가 집어내면 맞습니다. 예를 들게요. 관광유도형은 어디죠? 외부지향형. 그 다음에 주민화합형은 내부지향형.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입이 가능하고요.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에 이 속에 포함이 안 된 소재가 없습니다. 단 요 근래에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진 혹은 EDM 음악과 관련되어진 축제는 요 속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보십시오. 생태자연축제는 생태와 자연을 이용한 축제가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축제, 전통역사민속축제, 지역특산물축제, 경연 산업스포츠축제 여기에 축제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흥에서 하고 있는 갯벌축제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생태자연축제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축제 유형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축제를 만들어내는 목적은 지역민의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형성을 하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문화 역량의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산업이 2011년도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축제 산업의 시장입니다. 한 지역에서 아까 말했듯이 2467개인데 지역 축제라는 타이틀을 건 축제에서 한 축제당 제일 적은 예산을 쓰는 데가 1억 5천에서 1억 8천입니다. 근데 그게 연도수가 조금 오래되거나 유망축제 진입하거나 그 지역, 경기도면 경기도, 충청도면 충청도의 대표축제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게 되면 최하 3억에서 5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되어진 유망축제 됐다. 그렇게 되면 축제 제작비가 5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수축제 8억에서 10억 정도 들고요. 최우수 축제 약 15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표 축제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15억 플러스 알파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2467개, 약 2500개라 그러면은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시장이 나온다는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장을, 산업을 갖고 있는 축제가 아직까지도 축제학이라고 정식으로 학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축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적인 접근, 민속학적인 접근, 그 다음에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 예술학적인 접근에 축제를 보러 본 시각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관광학에서 보는 시각이다 보니까 특수 목적 관광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SIT라는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래갖고 현재 그 관광학자 플러스 인접학문의 학자들이 모여서 축제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지역 축제에 대해서 지역 축제 말씀을 드렸는데 페스티벌이라는 단어, 영어로 페스티벌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라모니 혹은 렉처 혹은 카니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식 의미로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근데 페스티벌이나 카니발이나 혹은 렉처나 혹은 세라모니나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질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축제가 개최될 때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지역의 제일 넓은 공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장이 있는 교회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자 혹은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나 예배를 보고 그리고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축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축제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의 빈도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제의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요식행위로 볼거리로 전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마을 축제로 넘어갑니다. 마을 축제는 지역성, 주체성, 공동체, 상호작용으로 한 기반의 축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축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 생각을 하고 있냐? 지역 축제의 축소판, 지역 축제를 담기 위한 마을 행사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을 축제를 할 때 똑같이 무대 하나 만들어 놓고 마키 텐트, 몽골 텐트가 아니라 짜바라 텐트 쭉 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 페인팅부터 쭉 들어가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부스 들어가고 그 옆에 새마을 분유회 들어가고 음식 부스 쭉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공연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하다못해 가수라고 타이틀 거는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와서 그네들의 공연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과연 마을 축제일까요? 아니면 지역 축제의 축소판일까요? 마을 축제는 지역 축제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을성,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상호 연계, 화합 이런 데에 포커싱이 돼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마을 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마을마다 좀 틀린데 제일 많이 돈 쓰는 데가 한 3천만 원까지 제가 마을 축제 만드느라고 쓰는 걸 봤습니다. 3천만 원 들여서 15억짜리 행사 따라가려고 똑같이 흉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눈높이는 본계에 많다 보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마에, 머리에. 하지만 본거와 실질적으로 행해야 되는 마을 축제는 본질적으로 출발 자체가, 태생 자체가 틀린 축제라는 사실이죠. 마을 축제는 화려할 필요가 없고, 마을 축제는 무대도 필요 없고, 마을 축제는 조명과 음향이 없어도 되고, 마을 축제는 외부의 출연진이 와서 축하 공연이 없어도 되는 것이 마을 축제입니다. 왜?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의 어울림이고 어울림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 마을의 잔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꼭 보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마을 축제 대충 등기다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딱 뭐로 세팅했냐? 텐트 하나 딱 쳐놓고 거기에 분여회가 됐든 하여튼 우리 여성분들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봉지커피를 팔고 계시는데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금액도 안 써 있어. 거기에 돈통 하나 딱 갖다 놓고 뭐 붙여놨죠? 불우이웃돕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세 명이서 커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갔어요. 얼마예요? 우리 세 잔 주세요. 얼마예요? 알아서 주세요. 세 명이 있는데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인데 커피 세 잔 먹고 여기다가 3,000원 집어넣겠어요? 10,000원짜리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를 한답니다. 이것이 마을 축제입니다.
두 번째, 저쪽에 가게 되게 되면 한쪽 공간에 그냥 가마솥 걸고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납니다. 온 동네 오물투성이고 거기에서 지짐이 한 장 딱 붙여갖고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10,000원. 막걸리 한 병 파는데 얼마예요? 5,000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뭐죠? 도토리묵 얼마? 10,000원.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반문합니다. 반문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님, 어머님 팔순잔치, 요즘은 칠순잔치까지 안 하니까 팔순잔치 할 때, 구순잔치 할 때 외부 사람 오게 되게 되면 돈 받을 겁니까? 아니요. 집안잔치 때 돈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 이거 마을잔치 때 돈 왜 받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을 축제는 마을 잔치고 마을 사람들이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 때 터놓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마을 축제입니다. 근데 왜 돈을 받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아갖고 꼭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돈 안 받으면 선거법에 걸려요. 맞습니다. 선거법 걸려요. 돈 안 받으면. 그러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겠죠. 하지만 선거법 피해가면서 돈 안 받는 방법이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친정이 강원도 비탈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밀가루가 많아. 밀가루 갖고 와. 우리 지난번에 추석 때 우리 선생님 집에 기름이 많이 들어왔어. 선생님 갖고 와. 선생님 댁에 우리 집에 식기 가게해 프라이팬 많어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어떤 선생님은 밀가루 갖고 오고 어떤 선생님은 파 갖고 오고 어떤 선생님은 기름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는 선거법에 안 걸려요. 돈을 받아서 어떤 단체든지 지원금 100만 원 내고 30만 원 내고 500만 원 내놔. 돈 받아서 물건을 사서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니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흘러간 옛날 가수라도 썩어도 준치라고 가수 한 명 불러서 공연했으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정왕동이 상황은 제가 모릅니다만 예를 드는 겁니다. 시흥시 정왕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젊은 부부가 많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젊은 부부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유아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정왕동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치원, 유아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다니는 어린아이, 유아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 유치원에서 1년에 한 번 최고의 행사가 뭘까요? 재롱잔치입니다. 정왕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쟁탈 정왕동 재롱잔치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유치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유아와 관련된 단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컨텐츠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아이들 목숨 걸고 가르칩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왜? 엄마, 아빠 나오고 또 다른 유치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마을 축제 만드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홍보가 안 돼서 사람이 안 와요. 유치원 애들 여기서 재롱잔치 한다고 칠게요. 꼬마 한 명, 어린이 한 명당, 유아 한 명당 최하 5명은 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와갖고 뭐 하죠? 카메라 들이미고서 이거 쳐다보면서 사진 찍어.
세 번째, 컨텐츠 확보됐어요. 관객 확보됐어요. 음식 나누는 거 우리 유치원에서 요만큼 준비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먹을 음식 준비를 하세요. A, B, C, D 20개 유치원이 여기서 바글바글 한다고 보면 음식만 나누는 거 자연스럽게 음식까지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을 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외부의 출연진이 올 필요 있을까요? 없어도 됩니다. 그죠? 무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저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하고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비닐 장판을 깐다든지 파이텍스를 깐다든지 그것도 없으면은 유리 테이프 있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 공간 여기 무대 표현만 해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음향 장비 플라잉 뭐죠 이거 틀어서 치고 플라잉 치는 위에다가 거는 스피커 필요 없어요. 동네마다 마을 초입시에 보게 되면 뭐가 있죠? 노래방. 두 번째 뭐 있죠? 뭐 있죠? 노래방하고 비슷한 거? 네? 시상해. 저기 노래방이나 아니면 동네 가면 전파사 있지 않습니까? 전파사 아저씨한테 음향장비 하나만 빌려주세요. 혹은 노래방 하시는 분한테 노래장비 하나 빌려줘. 뜯어가 얼마든지 뜯을 수 있습니다. 조명 마찬가지죠. 그죠? 전파사 아저씨한테 부탁하게 되면 안 해주겠습니까? 기본 원가 줘도 마을 일이야. 한 번만 해줘. 해줍니다. 두 번은 써먹지 마세요.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원가 주고 할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무대 없어도 된다는데 꼭 구태여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있죠? 동네에 가게 되게 되면 목공소 아저씨, 그 다음에 싱크대 아저씨 많아요. 화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거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보면 빔 프로젝트 없는데 없죠. 이거 주민자치센터가 갖고 나 이거 하나 빌려줍니다. 유치원에서도 얻어도 되고요. 갖고 올 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박하게 우리끼리의 내부 잔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을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출발 자체가 지역 축제와 본질적으로 틀리다라는 사실이죠. 틀리다라는 이야기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마을 축제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축제는 시군구 대표 축제와 도시명 작은 축제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명 작은 축제는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축제 같은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명 작은 축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농촌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아닌 농어촌과 관련되어진 공간일 경우에는 여기에 도심형이 아니라 농어촌형 작은 축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리뷰를 했었을 때 정왕동에서 다문화 축제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축제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문화 축제고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 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천에서도 다문화 축제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제일 크게 다문화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은 경남 창원에서 마마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다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문화 축제가 정왕동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문화 축제가 엄격한 의미의 다문화 축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아주 단언을 합니다. 왜?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이해하고 그네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네들의 문화와 생활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참여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그네들을 한국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문화 축제라고 딱 가게 되게 되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뭐냐? 외국인 노래 부르기. 한국말로. 두 번째, 한국말 웅변대회. 거기다가 실수하면 밑에서 미친 듯이 웃죠. 그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다가 다문화 가정 체험 해갖고 필리핀, 중국, 일본 몇 개 의상 허접한 거 갖다 놓고 의상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음식 부스 만들어갖고 똥양꿍부터 시작해갖고 몇 가지 음식 준비해갖고 음식 파는 거. 이게 다문화 축제입니다. 그게 올바른 다문화 정치 축제일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문화 축제를 만드실 때는 그네들의 문화를 우리가 보고 느끼게끔 그리고 같이 참여를 통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으로 동화시키겠다는 목적의 축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을 축제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입니다. 가장 커다란 목적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라는 거죠.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 축제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무슨 단체에서 저기 그 짜바라 텐트라고 그러고 몽골 텐트 비슷한 게 있는 거 텐트 쳐놓죠. 거기다가 뭐 붙여놓죠? 뭐 붙여놓을까요? 거기에다가 김정환 금 20만 원. 그죠? 누구 금 5만 원. 누구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쫙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믿습니다. 굳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오셔갖고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 축제 살기로 같이 참여하고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함께하는 의식을 키워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뒷짐지기. 잘 돼? 내지는 야 이게 뭐냐? 건드는 거 하나도 없어. 돈 내고 무게 잡는 거야. 뒷짐지고. 이런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 완장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장 차게 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두 번째, 마을 축제를 잘못 이해하고 마을에 있는 분들이 쌈박질하는 경우가 생겨.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주민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를 하다 보면은 치고받고 싸움하고 다음에 두 번 다시 한 번은 왼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견 조율이 전혀 안 돼. 근데 그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이견이 아니라 과거부터 쌓여졌던 앙금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서 터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을 축제가 지향을 하는 지향점이 아니라는 거죠. 남한테 뒷짐지고 완장차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갖다가 시키거나 이런 모습은 마을 축제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을 축제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부 그 지역에 새로 이제 참여하시는 주민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간 다음에 그분들을 오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축제장에 왔었을 때 그분이 혼자서 뻘쭘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근하게 다가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냥 우려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할 때 자발적 참여가 아니면은 강압적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그네들에게 한 번 정도 프로포즈를 해서 이거 며칠 날 뭐를 하는데 공연을 와서 해줄 수 있으신지요? 정중하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는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만 원 뺏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을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공연 예술단체 이런데 어떻게 전화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화 걸어갖고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데요? 저기 몇 월 며칠 날 우리 행사가 있는데 와서 좀 해주시겠어요? 요번에 그 자원봉사로 해갖고 뭡니까 뭐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 아니 실비가 아니라 재능기부인데요. 해주시죠. 저쪽에 이제 반대편에서 얘기합니다. 그날 스케줄이 있어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안 하시려고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요번 말고도 기회 많은데, 다른데, 거기 캔슬 저희 좀 해주시죠? 아주 강압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네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네들, 나 맨날 1년에 단 한 번 전화 걸어서 공짜로 해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1년에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전화 수백 통 옵니다. 그거 다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 뭐 할까요? 배고파 죽어. 그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좋은 거 우리끼리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정중하게 그쪽에서 거절을 하게 되면은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을 축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마을 축제의 개최 효과는 정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을 보게 되게 되면 공동체 회복하고 통합을 기여를 한다는 것이 정서적인 측면이고요. 문제점이 있는 거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축제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다운 축제, 마을의 현안 문제를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만들어내는 축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속에는 마을성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거고 마을의 문화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 지역,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그 다음에 마을의 역사 이런 걸 이해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길이길이 그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이런 내용에 관련되어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을 축제인데 그러한 마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제가 요거는 그냥 페이퍼로 넘어가시고요. 마을 축제를 만들 때나 지역 축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마을 축제, 모든 지역 축제가 이 안에 축제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축제 명칭이 나왔다는 얘기는 축제의 성격이 나왔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 머드 축제, 머드를 이용한 여름 축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천 산천어 축제, 산천어 잡는 거구나. 축제의 성격이 명확하게 축제 명칭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을의 지역의 모든 축제 이름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인물, 토산품, 역사사건, 고유동식물, 문화유산, 마을의 명칭. 이 안에 포함됐죠. 예를 들게요. 유명인물 말씀드렸습니다. 유순신 장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바로 옆에 안산에서 하고 있는 김홍도 축제까지 인물과 관련된 축제죠. 그 다음에 토산품,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토산품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온 영동 포도축제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역사사건,
삼일절과 관련해서 천안에서 하고 있는 아흔의 장터에서 하고 있는 삼일절 축제. 아니면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독립문에서 하고 있는 평화축제인가요? 그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포함 안 된 축제, 요 근래에 새로 만들어진 축제 있습니다. 무슨 EDM 페스티벌, 음악 축제 이런 건 이 안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EDM이냐 락이냐 뭐 재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격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모든 축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만 충실하게 축제 명칭을 정하고 축제 정해진 명칭에 의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의 축제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게요. 문화유산. 문화유산 하나 이제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에서 하고 있는 화성문화제 아시죠? 정조대왕 능행차 포함되어 있는 화성문화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화성시,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군포의왕시, 여기서 능행차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시나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효예도시. 효예도시. 왜? 윤건능이 화성시에 있으니까 정조대왕, 그 다음에 그 뒤주 속에서 돌아가신 사도세자 묘지잖아요. 거기가 사도세자 묘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조대왕이 거기 지나갔다 그래갖고 효예도시. 수원은 수원 화성행궁부터 해서 화성시를 만들어낸 것이 정조대왕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효예도시. 충실하죠? 그죠? 명칭은 충실해요. 내용도 충실해요. 하지만 두 군데 다 정조대왕과 바로 사도세자에 충실하다 보니 똑같은 콘텐츠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게요. 화성행궁에서 개최되는 축제일 경우에는 정조대왕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와 거기에서 묵을 때 그 화성행궁에서 묵었을 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화성시에는 윤건능에 묻히신 사도세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효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똑같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내용이나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내가 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해서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이 꽂혀갖고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 진도의 해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명랑대첩의 거북선이 나오는 거나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는 여기로 해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 플러스 있죠? 제가 플러스 더하기를 크게 표시해 놨습니다. 더하기. 마을성. 이게 마을 축제일 경우는 마을성이 되겠고 지역 축제일 경우는 지역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성, 마을성, 지역의 문화와 전통,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 지역의 환경 및 교통 여건, 지역의 인적 자원의 특성, 활용 가능한 자원의 특성, 이것이 플러스가 된다고 봤었을 때, 이게 더하기가 된다고 봤었을 때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마을 축제가 나올 것이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축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콘텐츠지만 지역의 지역성에 연계가 되다 보면 같은 이름의 다른 축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똑같은 축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마티네라고 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 토마티네, 동화도 집어 던지는 축제 있습니다. 그래갖고 온 동네가 난잡한 데라는데 그 축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농가에서 토마토를 키웠는데 토마토 값이 개값이 돼서 똥값이 됐어. 열이 받은 거야. 사람들이 갖고 갔어. 수레에다가 끌고 가갖고 시청 앞에 가갖고 정치 잘못했다고 집어 던진 겁니다. 그것이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현재는 토마티나라고 하는 축제로 거듭난 거죠.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망통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뭐 던지는 줄 아십니까? 물에 집어 던집니다. 왜? 역시 개값이 됐거든.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축제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축제 중에 하나, 산페르빈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하는 거. 소몰이 하는 건데, 골목에 소랑 같이 사람이랑 같이 뜁니다. 골목에 사람들하고 서고 같이 뛰는데, 걔네들이 투소거든요. 1년에 100명, 200명씩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축제 할까요? 못합니다. 그 축제 시작된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골목에 사람들하고 같이 뛴 축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요 자리가, 예를 들니까, 칠판에 있는 데가 전국 각지에서 투소를 집합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투장입니다. 투장과 소가 있는 장소까지 골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 한 마리가 탈출을 했어. 그래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것이 현재의 모습은 여기에서 이 골목을 뚫어놓습니다. 전날. 그래갖고 사람들하고 소하고 같이 달려서 사인하고 들어가서 축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도망가다가 뿔로 다치면 죽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축제 못하죠. 근데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연찮게 시작된 축제, 그렇게 목적을 갖고 시작한 축제,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 축제가 현대의 축제로 거듭난 것은 바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와 차별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차별성 속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장소성, 지역의 정체성, 이것이 지역의 문화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내외 마을 축제입니다. 지역 축제가 아니라 마을 축제의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레동이라고 서울 영등포에 가면은 물레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물레동이라는 지역에 목화마을 축제를 합니다. 목화마을에서. 왜 여기서 목화마을 축제를 하냐? 과거에 문익점 선생님이 붓 속에다가 목화씨 훔쳐갖고 와갖고 이 동네 사셨답니다. 처음 만든 동네래요. 그래서 목화축제를 합니다. 얼마나 충실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물레 돌려갖고 실도 뽑고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목화축제라는 타이틀에 두 가지를 쫓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물레동 옛날 철공사 같은데 이걸 갖다가 지금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 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레동 공장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목화와 관련이 없는 축제가 몇 개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두 가지 혼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축제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에 충실하죠. 목화 소음도 뽑고 목화 소음을 이용한 소품도 만들고 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축제의 현재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이 축제는 서교동의 홍대 앞에서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지금은 개최를 안 합니다. 왜 서교동에서 하는 축제의 명칭이 잔다리 축제가 됐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지역의 지명과 관련된 겁니다.
과거에 한강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답니다. 마포 새우잡 그 배가 뜰 때, 마포 나루에 배가 뜰 때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한강물이 들어왔답니다. 여기에 맨 위에 상다리, 중다리, 잔다리, 다리가 있었는데 잔다리 위치가 홍대 앞이랍니다. 그래서 잔다리란 명칭을 축제 이름에다가 차용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리라는 게 소통 아닙니까?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최고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No Age Day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나이 없는 날. 어떤 의미일까요? 홍대 앞에 가장 많은 게 뭐죠? 한국에서 강남만큼 많은 것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는 클럽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클럽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펑크 스타일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가발 뒤집어 쓰고 반짝이 의상 입고 평상시에 20대, 30대만 돼도 클럽, 물 흐려지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는 곳을 클럽에 들어가서 놀아요. 그날만. 그런데 한 개 클럽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클럽에다 오픈을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놉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게 되면 스텝이 내려와요. 진행자가 내려와서 기차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기차를 만들어서 기차 따라 그 맨 앞에 있는 리더의 염지에서 기차 만들어서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A라는 클럽, 뭐 Q라는 클럽, B라는 클럽에서 나온 분들이 어디 집합을 하냐?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 집합을 합니다. 거기에는 음향하고 이런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클럽에서 나온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즐기는 모습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이다 보니 어린아이들 많죠. 외국인 많죠. 지나가던 야간 학습, 야자 끝나고서 집에 가는 여학생 같이 참여해 같이 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와서 같이 참여해서 놀고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마포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됐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마포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올려갖고 서울시에서 1등 했습니다. 최우수상 먹었어요. 그래갖고 예산 지원 3억 받았습니다. 3억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축제가 있었고요.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요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을 축제고 마을 축제의 참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에 가게 되면 은평 마을에서 상상축제라는 걸 하는데 별도의 무대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있습니다만 별도의 무대가 없습니다. 그 무대가 없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큰 길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언덕바지로 올라가는 마을이 나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삼거리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골목이 이렇게 생겼겠죠. 무수히 많은 골목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근데 언덕바지에 만들어진 마을이다 보니까 결론은 이 길이 하나로 통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이 사이에 골목이 있지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예요. 들어가는 초입자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 축제가 별도의 공간이 없이 마을 전체를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컨셉이 건강인데요. 건강이라는데 컨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안경점 나와. 그죠? 안경점에서 무료로 검사해줘.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돋보기 무료로 드려. 올라가다 보니까 한의사가 있어. 맥 집어줘. 마사지 해줘. 침 놔줘. 뜸 놔줘. 올라가다 보니 담배 피시는 분, 저도 담배 피고 있지만 담배 피는 분에 금연 패치 붙여주고 있어. 올라가다 보니 이런 식으로 결론은 한 바퀴를 뺑 돌게 되게 되면 원위치 된다는 사실이죠. 부스가 한 군데 있는 게 일정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한 바퀴 돌게 되면 뭐 건강과 관련되어진 걸 할 수도 있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십전대보통까지 끓여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을 한 바퀴 돌다 보니 결론은 뭐냐? 우리 마을에 대해서 골목에 대해서 우리 마을은 말이야 이래가면서 어르신들이 마을 안내를 해주는, 즉 우리 마을의 보물찾기까지 가능한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들어오는 초입세에 있는 이 놀이터에, 그 놀이터에 이렇게 뒤에 현수막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꼬맹이들 노는 프로그램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신납니까? 이래서 이 축제를 제가 마을 축제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축제의 모습인데요. 보세요. 퀴즈하고 스트레칭하고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한방, 실업축제, 악령관리, 이런 프로그램이 골목에 선지되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개최되는 마을 축제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외국의 축제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가게 되게 되면은 웨티셔 웨스트밸리라고 하는 빌리지가 있습니다. 아주 한적한 동네입니다. 여기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네 집에 있는 꼬맹이들하고 같이 1박 2일 캠핑을 합니다. 집 앞에 마당에서 캠핑을 치거나 아니면 넓은 이와 같이 더 넓은 공간에다가 텐트를 치고 노는데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세 보게 되게 되면은 벼룩시장 같이 지가 준비한 거 물건, 옛날 물건 갖다 팔고요. 그 다음에 지가 새로 만든 거 갖다 팔고요. 음식 자기가 준비한 거 팔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구태여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 한쪽에서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이런 형태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어린아이와 엄마, 아빠,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어우러지는 캠프를 한다는 거죠. 모닥불도 피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꼬맹이, 요즘 보세요. 마을에 사시는 분들 우리 동네에 우리 꼬맹이가 걸어가. 누구네 집 꼬맹이인지 아세요? 모르죠? 여기는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그레이트 보우텐 마을에서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 지역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이쪽에서 하고 잉글랜드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역사 유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초등학교 역사 선생님, 사학과 관련되신 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꼬맹이 손잡고 가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 파봐. 팠어요. 뭐 나와요. 이건 말이야, 이건 신석기 시대에 나왔던 유물인데, 조각이니까. 이거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데, 이런 걸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유물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게 마을 축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을 축제는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피츠버그라는 지역이 있죠. 피츠버그가 유명한 게 뭐 때문에 유명하죠? 뭐가 유명할까요? 에브라함 링컨이 떠들어댄 곳이죠. 그 피츠버그 마지막 전쟁 끝나고 나갔고 이제 그 독립한 그런 형태가 된 곳인데, 그 피츠버그에서 이렇게 쇠로 만들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쇠로 만들어진 다리에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저 사람 작품은 도로칩입니다. 뒤에 동글배기가 7개가 붙습니다. 얼마쯤 될까요? 근데 그것도 한국 돈 동글배기 7개가 아니라 동글배기 7개가 US 달러입니다. 그러면 7개에서 13개 붙는 거를 블루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쌉니까? 그 앤디 워홀에다가 헌정을 한 달입니다. 의미는 차가운 쇠로 만들어진 다리에 포근함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강조를 한, 관계성을 강조한 형태의 그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910m의 다리 난간에 마을 주민 1800명이 자기가 스스로 담요 크기로 손뜨개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가운 철로 되어진 다리를 포근함으로 감싸자는 의미로 이와 같이 걸개를 해놓은 겁니다. 전시를 쭉 해요. 일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한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910명이 만든 거니까, 1800명이 만든 거니까. 그거를 요 조각조각을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갖고 요거를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를 해서 뭐를 하냐? 지역에서 불우한 사람을 돕는 바자회 개념입니다. 여기에 만들어진 거는 새로운 실로 짠 거보다는 셔타, 옛날에 입었던 셔타, 그 다음에 숄, 이런 거 있죠. 니트로 만든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러서 만든 형태의 작품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어렌지를 한다고 봤었을 때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집어넣었던 거고요. 요거는 아주 재밌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딱 10분 남았는데, 일본 도쿄에서 삼바 카니발을 합니다. 아사쿠사에서. 일본에서 도쿄에서 삼바 카니발을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 거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삼바 하면 어디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하고 있는 삼바 카니발. 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입니다. 그죠? 그것을 흉내를 모티브로 흉내를 냈습니다. 왜 흉내를 냈냐? 아사쿠사 이 지역이 원도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점점 침체가 되고 이러다가 쪽박차게 짜갈맞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상가 번영의 사람하고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뭐를 만드는 게 좋을까? 삼바 카니발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삼바 카니발 아이디어를 딱 내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하면서 출연진을 섭외를 하기 들어갔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조직위원회에서 상가 번역위에서 축제를 만드는 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출연진은 브라질에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바 카니발 한다라는 사실을 일본 전역에서 이제 매스미디어에 나갔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도 모를 정도로 일본 전역의 삼바 스쿨, 우리식으로 하면 학원이 되겠습니다. 무용학원에서 우리 참여할게 엄청나게 많은 프로포즈가 들어왔습니다. 될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출연하겠다고 하는 팀이 하도 퍼레이드를 하는데 하도 퍼레이드 참여하게 되는 팀이 많다 보니까 또 뽑기를 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보십시오. 얼굴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일본 사람인가요? 브라질 사람인가요? 그죠? 다 일본에 있는 삼바 스쿨에서 자발적 참여가 된 겁니다. 지금 7월, 8월 이때만 되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8월 말에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브라질 리오 삼바가 똑같습니다. 앞에 프로틴카만 없는데 요즘 프로틴카까지 나옵니다. 프로틴카라는 거 무게차, 디스플레이 차 아시죠? 꽃마차라고 하는 거. 그거 딱 지나가면 뒤에서 흔들면서 갑니다. 음악에 맞춰서 난리가 납니다.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된 똑같은 프로그램. 왜? 이거가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 마을 축제는 요시코신가 하는 그 깃발하고서 이제 춤추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지. 요시코신가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는 지역마다 합니다. 지역마다 하는 것을 똑같은 걸 흉내를 안 내고, 비록 브라질에서 하고 있는 축제지만 그걸 벤치마킹해서 자기네 실정에 그거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저거는 독보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의 축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난 7월 20날 네팔에 갔다 왔습니다. 네팔에 가갖고 가이 자트라라고 하는 축제를 보고 왔습니다. 7월 20일 아니라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고 온 축제입니다. 아이고. 이 축제는 가이 자트라라 그래갖고 가이는 소를 뜻하고 자트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퍼레이드 혹은 축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트라라고 명칭 붙은 거는 네팔의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축제, 일종의 소축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기둥 세운 거. 이렇게 삼각형 기둥을 세웠는데 그 위에 소를 상징하는 뿔이 2개가 달렸습니다. 소를 상징하는 뿔이 2개가 달렸는데 여기에 우산 가로 밑에 요거죠, 요거. 여기 소를 이제 이렇게 뿔이 2개가 달렸고 여기에는 돌아가신 분의 사진, 영정을 붙였습니다. 사진이 없는 분은 이름을 써서 붙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축제인데요. 조건은 작년에 돌아가신 분 안 됩니다. 올해 돌아가신 분만 이 축제에 참여할 자격이 생깁니다. 저 영정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보시게 되게 되면 맨 앞에 이렇게 스틱 댄스라고 해갖고 이거 스틱 댄스라는 팀이 맨 앞에 지나갑니다. 퍼레이드 한 팀이. 그러면 스틱 댄스 지나가고요. 그 뒤에 따라서 연주자가 들어갑니다. 왜? 연주를 해야 스틱 댄스를 추니까. 그 뒤에 요 꼬맹이들, 요렇게 그 분장을 한 꼬맹이들, 뭐 씨바신부터 시작해서 서로 흉내낸 분장한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이게 들어가죠. 이거 영정모신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 그 영정 속에 유족들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팀이 적게는 300명, 많게는 한 800명까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온 팀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입니다. 우리 마을에 내가 죽었으니까 가이 자트라 축제에 나를 위해서 같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이런 축제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무대 만들고 텐트 치고 이루어지는 행사를 하는 일종의 가두리 양식장 축제를 하는데 여기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라 온 골목이 축제장입니다. 두 번째,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퍼레이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퍼레이드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박타부투 광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박타부투 광장에 앉아 있었는데 광장에 앉아 있다 보게 되면은 3시간 전에 지나간 팀 오고 8시간 전에 지나간 팀 오고 계속 돈다라는 사실이죠, 골목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축제를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축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의적인 의미 있죠. 돌아가신 분을 기린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적도 있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한다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축제같이 화려함이 없이 우리끼리의 잔치로 하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래서 전 세계의 축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전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한 15만 개에서 2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외국의 축제를 다녀온 게 한 450개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거의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뭘 내일도 나갑니다. 내일도 나가갖고 좀 위험한 동네 가갖고 축제를 보러 갈 건데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만드실 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저는 축제를 연구하는 축제학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외국의 축제를 한 450개 들려봤고요.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고 금, 토, 일만 되면은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축제를 보러. 지난주에도 영동 포도축제 봤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주에 나가서 반딧불 축제 보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엄격한 의미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축제를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왜? 작년에 반딧불 축제를 봤고 포도 축제를 봤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봤고 올해 비교를 하러 내려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만들 사람, 축제를 할 사람들은 축제장에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10개 이상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마을 축제를 몇 개나 보셨습니까? 본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지역 축제가 됐든 마을 축제가 됐든 본 거는 머릿속에 남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거는 가슴으로 품을 수가 있고 가슴으로 품어진 거는 페이퍼워크가 가능합니다. 페이퍼워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낼 축제와 크로스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앞으로 마을 축제가 됐든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됐든 축제를 만드실 분들이라 그러면 발바닥에 불나도록 미친 듯이 금, 토, 일요일 날 축제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